자,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87페이지에 4번으로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4번이죠. 자, 4번은 이제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유물의 분할. 그러면 공유물이 뭔지 아시잖아요. 지분을 가지고 공동 소유하는 물건을 우리가 공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갑의 지분이 6이고 을의 지분이 4다. 그럼 이것을 6대 4로 분할할 수 있죠. 6대 4로. 그럼 6대 4로 분할하면 지분대로 분할한 거니까 이거는 양도로 봐야 안 봐요. 양도로 보질 않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분이 변경이 됩니다. 지분이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럼 지분이 만약에 5대 5로 변경이 된다. 그러면은 지분을 우리가 넘길 수 있잖아요. 지분을 넘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지분이 바뀌면 지분을 넘길 수 있으니까 얘는 5대 5 되겠죠. 그러면 지분 변경이 되면 지분 양도가 되는 거잖아요. 지분 양도. 그럼 양도세를 부담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시험 지문에 만약에 단순 분할 또는 이제 지분대로 분할, 단순 분할, 지분대로 분할, 단순 분할, 지분대로 분할. 이건 양도가 아니야. 하지만 지분이 바뀌었을 때는 양도로 보자. 지분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거니까 이건 양도로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이런 말 있죠.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두 개의 이상의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가 단순 재분할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반면 공동 지분이 변경됐을 때는 변경되는 부분 양도로 보자. 지분 양도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재분할은 뭐냐? 재분할. 자, 재분할은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가 이제 도로예요. 도로고 그 다음에 여기 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바쁘시니까 여러분 친구분이 대신 이제 공투로 이제 산 거예요. 자, 그런 뒤에 여러분께서 이제 야, 내가 바쁘니까 그냥 하여튼 5대 5로 해줘. 그 5대 5로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시험 끝나고 가서 물어봤죠. 그 친구한테. 야, 내 땅 어디니? 너 땅 이거야. 뭐라고? 내 땅 이거야? 야, 이렇게 잘라주면 어떡해?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요 땅이 좋아요? 오른쪽인 땅이 좋아요? 왼쪽이 좋아요? 오른쪽이 좋죠. 도로 연접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도 중요하지만 토지는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위치. 그래 현장을 가봤었어야 되는데 그냥 에? 산 거죠. 그러면 재분할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분할을 해달라고 할까요? 이렇게 분할했으니까 그렇죠. 다시 이렇게 분할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럼 완전 피자 한 판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이게 양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분할 이것도 양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양도가 아니면 이것도 양도가 아니다는 거죠. 해석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을 분할했다. 자, 이혼을 했을 때 재산을 나누는 거죠. 이것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징여 추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징여로 추정하여 징여세를 과세하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됐을 땐 양도로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남편이 부인에게 그렇죠? 자, 남편이 부인에게 매매한 걸로 하자 이거야. 요 부동산을 매매한 걸로 하자. 그러면 이 매매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렇죠? 자, 요거는 의심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징여로 추정하겠다. 이거예요, 징여로 추정하겠다. 단 만약에 대금 지급이 입증이 됐다면 이건 대가 입증이 된 거니까 이거는 그냥 양도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냥 매매 계약인데 이거는 이제 의심되는 거죠. 하지만 대금 지급이 있었다면 이건 양도가 될 수 있겠죠. 해석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징여 추정은 원칙적으로 징여로 추정한다. 징여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대금 지급이 있었다면 이거는 양도로 봅니다.
그러면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뭐냐? 경공매. 경공매로 대신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권리 이전을 하면서 교환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됐다. 자, 소유 재산을 팔아서 입증했다. 이렇게 입증됐다는 말이 있을 땐 양도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소유권의 환원입니다. 자, 기억의 밑줄, 매매 원인 무효의 소. 자, 매매 원인 무효의 소는 원인 무효로 판시, 매매 원인 무효가 뭐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 매매는 없었던 걸로 보자 이거죠. 그럼 처음부터 이 매매는 없었던 걸로 보는 거니까 매매로 넘어갔지만 다시 소유권 환원되면 이건 양도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적법하게 매매가 됐다가 다시 소유권이 환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뭘로 보는 거냐면 매물 회수로 봐요. 매물 회수. 적법하게 매매가 됐어요. 그 매매했다가 다시 환원됐으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양도 거래가 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양도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신탁 해지. 신탁 해지는 믿고 맡기는 거죠. 믿고 맡기는 거 해지하는 겁니다. 이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는 경매,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제출하겠다. 자기가 자기한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로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신탁. 자, 신탁도 우리가 이거는 맡긴 거죠. 네, 소유권만 신탁해서 맡긴 거지 수탁제 맡긴 거지 이거는 양도가 아니다. 네. 자, 그 밑에 보시면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보지 않는 경우 별표시 해 놓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97페이지에 가보시면 양도 또는 취득시가 있습니다. 97페이지. 자, 이 내용을 먼저 할게요. 그 중간에 비과세는 좀 마지막 부분은 미루겠습니다. 자, 양도 및 취득시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죠. 우리가 시기와 관련해서는 출제가 되고 있는 분야가 취득세, 네, 취득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플러스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자. 신고 납부 기한이 있다는 거죠. 신고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럼 취득한 날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하자. 신고 납부 기한이 있으니까 이 신고 납부를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얘는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취득한 날이 있고요. 자, 취득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가 양도 시기가 있습니다. 양도 시기. 그러면 여기 바로 이제 뭐냐면 보유 기간을 지칭하죠. 보유 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얘는 비과세 문제가 달라지고 두 번째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 문제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 문제가 달라집니다. 네. 이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유 기간에 따라서 비과세도 달라지고 공제도 달라지고 세율도 달라져요. 그렇죠? 여기 양도세입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인데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어요. 네. 이걸 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한 날에 대해서는 얘는 원시 취득한 날, 승계 취득한 날, 그 다음에 간주 취득한 날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날로부터 60일. 근데 양도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양도세가 취득세보다는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우리가 매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아서 매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를 받아서 매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해서
매수해서 매도할 수가 있다. 자, 요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요 취득 날짜를 알아야 되고 요거는 매도 날짜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날짜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축일 때는 우리가 인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등기를 내는 거죠. 네. 그럼 이때는 취득날을 허가일로 가야 될까요? 등기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허가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허가일로 가야 될 겁니다. 허가일. 자, 허가일. 그러면 그 건물의 허가일을 뭐라고 할까요? 예, 이 허가일을 사용 승인이라고 하겠죠. 사용 승인. 사용 승인서 교부 1 이렇게 합니다. 교부. 사용 승인 났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하면은 이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도하게 되면 이제 계약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 들어가고 잔금 들어가고 등기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잔금 날짜하고 이제 등기 날짜 요 두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잔금 날로 가야 될까요? 등기 날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둘 중에 빠른 날이 되겠죠. 그러면 잔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잔금 날이라는 것이 언제냐? 자, 요게 이제 좀 취득세랑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둘로 나눴었잖아요. 이것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됐을 때는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로 가고 만약에 계약상 잔금 날짜가 명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약일 플러스 60일을 취득 날짜로 해석을 하고 있죠. 반면에 객관적인 취득이 됐을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객관적인 경우가 뭐가 있어요? 국가, 그 다음에 수입, 그 다음에 공매, 그 다음에 법인장부, 판결문이 있겠죠. 네, 이런 거래를 말합니다. 이런 거래가 됐을 때는 사실상 잔금 날짜가 된다. 그러나 이런 거래가 아니면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 날짜가 되고 그 날짜가 명시가 되지 않으면 계약일 플러스 60일을 취득 시기로 가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반면에 우리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 잔금 날짜는 사실상 대금 청산일, 사실상 대금을 치른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금이라는 것은 잔금을 치른 날이다 이렇게 합니다. 즉 계약상 잔금 날짜하고 사실상 잔금 날짜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잔금 날짜를 기준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잔금 앞에 먼저 등기 왔을 때는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등기 접수일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이요. 네, 이렇게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속일 때는 이제 돌아가신 날이 되는 거죠. 상속 개시. 징여일 때는 징여 받은 날. 자, 매도는 사실상 대금 청산일. 그렇죠? 사실상 대금 청산일, 잔금을 치른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약상 잔금 날짜하고 사실상 잔금 날짜 됐을 때는 사실상 잔금 날짜 되자. 그렇죠? 자, 매수매도가 됐을 때는 대금 청산일. 자, 대금 청산이 되고 이 경우에도 대금 청산일 이렇게 되겠죠. 해석이. 그렇죠? 그래서 대금 청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너무나 오래된 자산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10년 전에는 3.3제곱미터당 얼마였느냐? 10,000원짜리 땅이었다. 자, 10,000원짜리 땅이었는데 요 10,000원짜리 땅이 시세가 막 올라가가지고 100만원까지 올라갔다. 이거예요. 100만원까지. 자, 그러면 이때는 100만원에서 10,000원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매가가 거의 차익이 되는 거죠. 매가가 거의 차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매도가로 양도세 신고를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취득 시기를 좀 뒤로 미뤄서 가격을 업을 시켜주자. 그런 의도가 바로 취득 시기 의제라는 개념이었어요. 취득 시기 의제가 되면 이 시기를 뒤로 미뤄줄 수 있는데 그 의제되는 시점은 85년도 1월 1일 이 시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97페이지 보시면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 자, 매매 등의 일반적인 거래는 대금 청산일이 대원칙이다. 근데 그 청산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 그렇죠? 등기부 등록부 또는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 주주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쳤어요. 그러면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등기 접수일이 되는 거고, 장기할부 조건. 자, 장기할부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장기할부. 자, 장기할부라는 건 이런 유사한 개념이 있었죠. 그런 유사한 개념이 우리 취득세도 있었잖아요. 취득세 보면 연부취득이 있었죠. 연부취득. 연부취득. 연부취득은 연단위 할부로 나누어 취득하는 거죠. 연단위 할부로 나누어 취득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2년 이상에 걸쳐서 나누어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뭐 4억짜리 부동산을 4년 연부로 취득하였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4년 연부가 되면 1억, 또 좀 있다가 1억, 또 좀 있다가 1억, 또 좀 있다가 1억.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취소세 신고는 4번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날로부터 60일, 이날로부터 60일, 이날로부터 우리가 60일, 이날로부터 60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양도세는 장기할부, 이때 여기서 장기라는 것은 1년 이상에 걸쳐서 할부로 나누어 내서 거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조건 매매가 됐을 때는 등기 접수일이 먼저인가, 아니면 실제 물건을 인도한 날이 먼저인가, 아니면 사용 수익한 날이 먼저인가, 이 세 가지 중에 빠른 날을 우리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여러분들 등인사 중에 빠른 날, 등인사 중에 빠른 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등인사 중에 빠른 날이다. 등인사 중에 빠른 날이다. 그 다음에 자가건설을 합니다. 자가건설을 한다. 그러면 아까 여기 해당되는 거죠. 자가건설이면은 이제 신축이니까 허가가 우선이죠. 허가가 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허가 받았을 때는 그날을 사용 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용 승인을 내야 되는데 경미한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경미한 하자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임시로 허가를 내줄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하죠. 임시 사용 승인. 자, 임시 사용 승인 또는 우리가 먼저 사용했다면 사용한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중에 무슨 날이 된다? 빠른 날이 된다. 이거예요. 네? 빠른 날이 된다. 세 가지 중에 빠른 날이 된다. 근데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무허가예요. 무허가. 그 무허가 건물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일. 그다음에 상속 증여를 받으면 돌아가신 날이 상속 개시, 증여는 받은 날인데 우리 좀 비교해서 보면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일이잖아요. 얘는 계약일이다. 그렇죠? 계약일. 자,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이 되는 거고 취득세는 계약일이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 기출 지문에 보시면은 증여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맞나요? 네. 우리 취득세는 계약일을 썼죠. 계약일. 그 다음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허가를 받으면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했을 때는 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허가가 안 났는데 추후 사용 승인? 그럼 무허가가 왜 필요하겠어요? 무허가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불능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후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이런 말은 어울리지가 않죠. 네, 얘는 이날이 오면 안 되고 승인이 안 나는 거니까 대신 사실상 사용일, 사용 가능한 거니까 이날을 보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금, 잔금을 우리가 치른 날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잔금 청산이 원칙인데 청산 전에 먼저 등기했을 때는 우리가 등기 날짜가 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등기부, 등록부,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 날짜를 보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 97페이지에 취득식 양도식의 별 표시 하나 해놓으시고요. 매매 등의 일반적인 거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자가건설일 때는 원칙은 그렇죠. 사용 승인이 쟁점이고 승인이 나기 전에 먼저 임시사용 승인을 내거나 아니면 사용을 했다면 그 빠른 날이 된다. 상속 지연은 상속 개시 징역 받은 날인데 취득세는 계약일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환지 처분이 있습니다. 자, 밑줄이에요. 환지 처분. 우리 환지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얘는 이거죠. 환지는 이런 환지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런 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환지가 있죠. 자, 그러면 요때 환지는 이걸 무슨 환지를 할까요? 증환지, 증환지. 이걸 뭐라고 할까요? 감환지가 되겠죠. 그러면 증환지가 되면 이제 땅 면적이 늘어난 거니까 얘는 취득이 되는 거고, 감환지가 되면은 땅의 면적이 감소했으니까 청산 받은 거죠. 이건 양도가 되겠죠, 저기. 네. 그러면 증환지가 되거나 감환지가 되면, 증환지나 감환지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환지처분 공고를 하는 거죠. 환지처분 공고를 하자. 그러면 효력 시기는 공고일이 되겠어요?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겠어요?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된다. 다음 날이 된다가 되겠죠, 저기. 그렇죠? 그 다음에 권리 면적이 안 바뀌어요. 얘가 100평이면 그대로 100이다. 그렇죠? 그러면 요 경우에는 우리가 양도로 볼까요, 안 볼까요? 양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양도가 아니면 취득도 아니죠? 네. 요거예요. 그러면 환지 받은 땅을 우리가 제3자에게 양도를 하자. 그러면 제3자에게 양도하면은 양도 시점이 있겠죠? 그럼 그 양도 시점은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됩니다. 대금 청산. 잔금을 치른 날이 된다. 요거예요. 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 그렇죠? 그럼 요 시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 시점은 양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취득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환지가 됐을 때는 환지가 되기 전, 그렇죠? 환지가 되기 전에 이 환지가 된다는 것은 종전 면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의무가 승계가 된다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종전 면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의무가 승계가 되는 거니까 요 시점을 취득시기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자. 그러면 얘는 환지 후가 아니라 환지 전이 돼야죠. 환지 후가 아니라 환지 전. 저는 이제 앞전자 쓰는 거죠. 환지 전 취득일. 그렇죠? 환지 후가 아니라 환지 전 취득일. 환지 후가 아니라 환지 전 취득일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으로 인한 취득한 토지는 환지 후가 아니라 환지 전 취득이 된다. 다만 교반 토지 면적이 권리 면적보다 증가, 증환지, 감소, 감환지가 됐을 때는 우리가 환처분 공고를 하도록 돼 있고 공고가 있은 날이 아니라 있은 날의 다음 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겠다. 그러면 대금을 치를 때까지 목적물이 완성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완성된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됐습니다. 수용은 자발적 처분이에요? 비자발적 처분이에요? 비자발적 처분이다. 그렇죠? 자, 그럼 비자발적 처분이니까 소유권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거죠? 네,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양도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수용이 됐을 때는 수용으로 인해서 대금을 치른 날이 먼저냐, 아니면은 우리가 수용 개시일이 먼저냐, 아니면 등기 접수일 중 무슨 날? 빠른 날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대수소종 빠른 날이죠. 얘는 대수소, 그렇죠? 대금 정산일, 그 다음에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무슨 날? 빠른 날이 된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대수소중 무슨 날? 빠른 날이 된다. 대수소중 무슨 날? 빠른 날. 그렇죠? 대수소중 빠른 날. 이렇게 됩니다. 해석이요. 자, 그 다음에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이 됐습니다. 그럼 공탁금 찾아오려면은 소송 판결 떨어져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수용 개시라는 것은 이제 토지 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 개시 결정을 받은 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취득식 의제 별표시 2개 돼 있는데 그중에서는 1번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은 그 당시에 가격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 왜? 화폐가치 변동이 있는 거고, 그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요 시기를 뒤로 좀 미뤄줘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것이 취득식 의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가격에서 요 가격을 빼주면 차익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 취득 시기는 무시하고 새로운 취득 시기로 가자. 이거를 취득 시기 의제, 취득 시기 의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핵심 정리 양도 및 취득 시기. 자, 그거 됐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계산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 내용들이 좀 있죠. 네. 자, 일단 계산 구조. 자, 이게 이제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 계산 이 구조를 잘 하려면 계산 순서를 반드시 외우지 않았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 순서는 우리가 외우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제일 먼저 양도 차익 구하는 요령이에요. 양도 차익. 네. 제일 먼저 구하는 게 양도 차익을 구하는 요령입니다. 양도 차익. 그러면 양도 차익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면 이게 이제 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소득 금액에서 최소한의 기본공제를 빼주면은 과세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암기하실 때는 양에서 장기를 빼. 그렇죠? 양에서 장기를 빼요. 양에서 장기를 빼. 그럼 뭐가 나와요? 소곱창, 소득 금액. 그럼 뭐랑 같이 먹어야 돼? 기본 안주랑 같이 먹자. 다시요. 자, 양도세는 양도차 양에서 장기를 빼. 그럼 소곱창이 나오죠? 그러면 기본 안주랑 같이 먹어. 그러면 과표. 자, 그리고 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양도세는 다시요. 양에서 장기를 빼면 소곱창이 나와요. 그럼 기본 안주는 과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양도차익 산정 요령입니다. 즉,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요령은 실지 거래 실거래가 실제 발생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도 있고 추계할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거래가 방식이 여러분들 원칙이었을까요? 추계가 원칙이었을까요? 실거래가 방식이 원칙이었었죠.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원칙이었고 추계 방식이 예외가 됐었죠. 예외. 이게 추계입니다. 그렇죠? 실거래가 방식이 있었고 추계 방식이 있었다. 요거예요. 그러면 이때 실지 거래가액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고 추계 방식 어떻게 하는지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순서 꼭 외우셔야겠고 그러면 이제 양도 소득 금액 구할 때는 양도 차익에서 뭘 뺀다? 장기 보유 특공제. 과세 표준은 양도 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준다. 양도 차익은 양도 가액에서 그에 따른 필요 경비를 빼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필요 경비는 다음 시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일단 취득가액 경비가 있겠죠. 취득가액 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적 지출액 경비가 있겠죠. 자본적 지출액 경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도 직접 비용이 있겠죠. 양도 직접 비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 직접 비용. 그래서 얘는 취자양이 되겠죠. 취자양. 네,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액 경비, 양도 직접 비용. 그래서 취자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거기 뭐 여러 번 출제된 걸로 돼 있으니까 별표 씌워 놓으시고요. 네, 이제 자세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